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2016년 2월 14일날 제 블로그 내상하는 류마티스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내가 쓰는 류마티스 이별여행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2016년 2월 14일날 올린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340까지 상승했던 어느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류마티스 인자의 호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해진 경우입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것은 아닙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높다고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무조건 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임상에서 보면은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아파지면 류마티스 인자를 떨어뜨려야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통증도 줄어드는 것을 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 역시 류마티스 인자가 340까지 상승했다가 한방치료 후에 어떻게 호전이 되었는지 설명을 정리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340까지 상승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통증, 손가락 관절 마디의 염증과 부종, 통증이 심해졌던 어느 30대 여성분의 치료 이야기입니다. 출산 후에 양 손목 관절이 아파져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맞고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그 중간에 다시 또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2014년까지 계속 간헐적으로 발가락, 손가락 관절 통증이 지속되었고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게 됩니다. 메토트렉세이트를 처방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복용하고 이분이 임의로 드시지 않았던 분이고 그 이유는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해보니까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구나 라고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임의로 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류마티스 인자가 340까지 상승하면서 열 손가락 이 PIP 조인트 이 두 번째 마디요 염증과 부종, 붓기가 심해진 것입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심해진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인자가 높다고 해서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나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 일단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높은 분들일수록 갑자기 상승한 분들일수록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가 임상적으로 많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저와 함께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 류마티스 이별여행을 시작하면서 류마티스 식이요법도 같이 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과 함께 류마티스 인자를 조절해주는 유효 성분이 있는 한약 처방을 이용해서 두 가지 한약과 류마티스 식이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했더니 340에서 380까지 잠깐 올라갔었고 그 이후로는 220, 163으로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태에서 한방치료하러 오셨을 때 한방치료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달이나 그 다다음 달 1, 2개월 동안에는 류마티스 인자의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급격하게 활성화되던 상태에서 바로 하강시키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올라가다가 그 흐름을 꺾은 시점부터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진 거죠.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셨을 때 이것을 갑자기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늦어도 세네 달이면은 이 흐름이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되던 흐름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인자 조절하는 한약과 식이요법으로. 그래서 이분은 류마티스 인자가 떨어지면서 손가락 관절의 붓기와 염증, 통증도 결국 감소가 되는 호전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류마티스 인자가 상승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통증이 세졌고 류마티스 인자가 낮아지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도 좋아졌다. 이런 경우는 류마티스 인자의 상승과 관절염 증상의 악화가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류마티스 인자가 감소하면 증상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고, 이처럼 류마티스 인자가 변함에 따라서 증상도 변하는 것을 임상에서 자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류마티스 인자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파지신 분들은 류마티스 인자를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류마티스가 인자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일단 있고, 류마티스 인자가 수치가 상승하면서 관절염 증상도 심해진 경우는 인자 수치를, 류마티스 인자를 떨어뜨려야만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한의학적 류마티스 치료에 뛰어난 부분이 있음을 임상에서 매번 확인할 수 있고, 치료하고 있는 저 자신도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떨어질 때마다, 많은 환자분들의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한의사인 저 자신도 한의학적 어떤 치료에 효과가 매우 뛰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는 합니다. 이상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상승되면서 관절염 증상도 심해했던 어느 30대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의 한방 치료 사례, 한의학적 치료가 류마티스 인자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